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분투 패스워드 크래킹을 하겠습니다. 존 더 리퍼라는 툴을 이용을 해서 할 거고요. 애초에 그 존 더 리퍼는 목적이 패스워드가 제대로 예를 들면 뭐 8자리 이상, 10자리 이상으로 어렵게 만들었는지를 체크하기 위해서 그 취약점 분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툴이죠. 근데 해커 입장에서는 이 툴을 가지고 이제 크래킹을 하는 거죠. 항상 이 보안에 관련된 그 해킹 툴은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순기능과 역기능이 동시에 갖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존 더 리퍼를 가지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에 있는 그 패스워드를 알아내는 그런 실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루트로 로그인을 해서 해도 되고요. 어드민으로 만약에 로그인을 하면은 sudo 명령어를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분투를 부팅을 해서 실습을 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 지금 우분투가 이제 켜져 있는 상태고요. 부팅된 상태이고요. 자, 존 하면은 이제 명령어가 들어가는데 지금 존 더 리퍼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설치를 하기 위해서 apt 업데이트 레포지토리를 업데이트를 하는 거군요. 모든 패키지가 최신입니다라고 나왔죠. 그러면 apt get으로 해도 됩니다. apt get install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apt install john 하면 됩니다. 예, 저는 apt install john 명령어를 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설치할 건지를 물어보죠. 그러면 이제 존 더 리퍼가 설치가 되고요. 네, 설치가 잘 됐습니다. 자, 그러면 명령어가 실행되는지 볼게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존이라는 명령어가 유저 s빈 밑에 존에 설치가 되어 있네요. 존이라고 치면은 여기 버전 존 더 리퍼 패스워드 크래커 해서 버전 1.8.0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usage 사용 그 옵션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설치가 됐고요. 이게 설치가 되면은 마이너스 A로 이제 히든 그 디렉토리나 파일을 보게 되면 여기 점 존이라는 디렉토리가 생겨요. 이 점 디렉토리 안에 있다가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지만 실행을 하게 되면은 존.로그라 요 교환을 좀 보고 얘기할까요? 예, 여기 보시면은 어, 존 디렉토리 밑에 존.로그, 존.팟이라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 존.로그는 존을 실행하면 관련 로그 파일이 생성이 되고 존.pot는 크랙된 패스워드를 이제 생성을 하게 돼요. 자, 그 다음에 하는 김에 유저 시어 존의 패스워드 리스트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딕셔너리 텍스트 파일이죠. 우리 패스워드 크래킹 하는데 패스워드를 알아내기 위한 공격이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브루트 포스 어택, 무차별 대입 공격. 그 다음에 지금 이제 하고자 하는 딕셔너리 어택이 있고, 그 다음에 레인보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레인보우 해시 테이블을 이용한 그런 어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종류의 그 공격이 있는데 존 더 리퍼를 가지고 이제 딕셔너리 어택 사전 공격을 하는 거죠. 딕셔너리라는 사전을 만들어서 대입을 해서 이제 공격하는 형태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유저 쉐어 존 밑에 뭐가 있었죠? 패스워드. 이게 이제 같이 설치가 돼요. 존이라는 그 툴을 설치를 하면 다운로드를 받으면 저장소로부터 다운로드를 받으면 이 딕셔너리가 자동으로 이제 설치가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패스워드, 임의의 패스워드를 전부 사전으로 사전식으로 이렇게 정리했다 그래서 딕셔너리 어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이 패스워드하고 매핑을 해서 이제 크래킹을 하는 건데 여기에 매핑되는 패스워드가 없다 그러면은 크래킹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그래서 이 딕셔너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딕셔너리는 굉장히 잘 만들어진 거는 판매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패스워드를 만들 때 어떤 패스워드를 주로 사용하더라라는 걸 전부 총망라를 해서 이 딕셔너리를 만든 거죠. 이해되셨죠?
자, 여기에 없으면 이제 크래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존 컴프를 보겠습니다. 여기 vi etc 밑에 존 컴프 항상 어떤 리눅스에서 또는 유닉스에서 어떤 뭐 apt 인스톨을 해서 웹을 아파치 툴을 구성한다거나 할 때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이 설정 파일을 찾아서 봐야 되는데 존 더 리퍼 같은 경우는 etc 존에 존 컴프라는 설정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워드 리스트를 한번 볼까요? 여기 저기 있네요. 워드 리스트. 뒤로 가야 되나요? 여기 보시면 존 디렉토리 밑에 패스워드 리스트 룩업해서 패스워드 리스트를 룩업해서 아까 방금 전에 봤던 유저 쉐어 그 다음에 뭐였죠? 디렉토리가 유저 쉐어 존 밑에 패스워드 리스트를 본다는 거죠. 이 워드 리스트 즉 딕셔너리 리스트를 보고 룩업을 해서 이제 크래킹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뭐 싱글 크랙 모듈을 등등 해서 이렇게 설정 파일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우리는 딕셔너리 어택을 할 거기 때문에 그것만 간단하게 이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패스워드 크래킹을 할게요. 테스팅을 하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일단은 많은 그 유저를 좀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좀 화면을 좀 키울게요. 지금 테스트 01이라는 패스워드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 겁니다. 이걸 잠깐 보여줄게요. 이런 식으로 테스트 01, 테스트 02, 테스트 03, 테스트 04, 테스트 6까지 이런 패스워드를 생성을 하도록 할게요. 네. 잠깐만요. 네. 자, 그래서 명령어는 유저 애드를 사용하겠습니다. 애드 유저를 사용을 해도 되는데, 유저 애드를 사용해서 -m 옵션을 주지 않으면은 홈 디렉토리를 만들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딜리트 그 유저를 사용자 환경을 없앨 때 좀 편한 거죠. 유저 델로 하면은 바로 지워지니까 홈 디렉토리까지 이제 지워야 하는 그런 뭐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 없기 때문에 유저 애들을 이용을 해서 사용자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패스워드 테스트 01 하는 거죠. 새 암호는 1, 2, 3, 4로 할게요. 1, 2, 3, 4.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동영상은 중지하고 6개의 사용자에 대해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환을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요거입니다. 요렇게 만드시면 됩니다. 자, 네,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 보시는 것 같이 테스트 01부터 테스트 06까지 사용자 아이디를 작성하고 패스워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한번 이제 저걸 봐야 되겠죠. 섀도우 파일을 봐야 되겠죠. 섀도우 파일을 보면은 vi를 좀 보겠습니다. 이 루트기 때문에 섀도우 파일을 볼 수가 있죠. 자, 테스트 06을 볼게요. 여기가 지금 어떤 해시 함수를 사용하는지를 정의를 해 놓는 거죠. 이 6이 SHA-512를 이제 생성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1이면 MD5로 해시를 한다라는 의미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1234라는 간단한 패스워드를 만든다 하더라도 512비트의 해시를 여기 이제 만들게 됩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여기부터입니다. 여기부터. 여기부터 여기까지죠. 이게 이제 1234라는 패스워드를 SHA-512로 해시를 해서 512비트를 생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보면 여기는 뭘까요? 요 사이, 달러 사이는 솔트라고 하는 거죠. 솔트. 그러니까 소금을 이제 추가를 하는 거죠. 그거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패스워드를 홍길동하고 홍길이가 패스워드를 만들 때 서로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패스워드는 같을 수가 있어요. 그죠? 패스워드가 같아서 만약에 솔트라는 걸 넣어서 하지 않으면은 이 해시 함수도 이 해시한 그 512비트도 같아질 거예요. 왜? 1234를
같은 패스워드를 만들기 때문에 해시된 그 512비트도 같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용자를 생성할 때마다 이 소금을 뿌리는 겁니다. 서로 다른 소금을 뿌려서 이 소금하고 솔트하고 합쳐서 해시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서로 다른 같은 패스워드라 하더라도 서로 다른 해시 값을 생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장점은 한 개가 크래킹이 됐을 경우에 이 해시 값을 보니까 해시가 같네. 그러면 이거는 크래킹 할 필요도 없이 비밀번호를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서로 다른 솔트를 집어넣어서 해시 값을 얻음으로써 서로 해시 값이 틀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안상 좀 더 유리한 거죠. 좋은 거죠. 예, 그러면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테스트 01, 테스트 02, 03, 04, 05, 06 해서 지금 생성이 된 거를 확인을 했습니다. 자, 확인을 하면은 지금부터 좀 존 더 리퍼의 그 딕셔너리 어택을 좀 수정을 할게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여기서 할게요. 여기서 아까 패스워드를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 보면 우리가 이제 딕셔너리에 없는 거는 크래킹이 안 돼요. 그래서 임의적으로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칸에다가 좀 테스트를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고 있기 때문에 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작성한 그것들이 크래킹이 안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편의상 이렇게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QWER 뭐였죠? 2, 3, 4 이렇게 세 가지만 추가로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된 건가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패스워드를 제가 제대로 집어넣는지, 제대로 집어넣네요. 자, 그래서 이제 패스워드 리스트를 이제 제대로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존 더 리퍼를 이제 러닝을 할 텐데, 실행을 할 텐데, 우선 루트 밑에 있는 아까 히든 파일인 존 밑에 존.pot라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혹시 이 RM을 해줘야 됩니다. 물론 지금은 처음 실행하기 때문에 히든 파일 존 밑에 존.pot가 없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행을 하면은 저 존.pot가 생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새로 다시 시작할 때는 저거를 지워주시고 실행을 해야 됩니다. 저걸 지워주지 않고 그냥 해버리면은 생략하면은 종종 에러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게 왜 안 될까 그러는데 저걸 지우고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정을 저장한 etc 파일과 비밀번호를 저장한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통합을 하는 그런 명령어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화면을 좀 키울게요. unshadow etc 밑에 패스워드 하고 비밀번호가 있는 섀도우 파일하고 유저 아이디에 대한 그 정보가 있는 etc 밑에 패스워드를 정보를 하나의 파일로 합치는 거죠. 그게 unshadow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템프 밑에 패스워드 txt로 만들었습니다. 한번 봐야 되겠죠? 패스워드.txt를 보면은 합쳐졌어요. 여기 보시면 이게 어떻게 합쳐진지 알 수가 있겠죠. 요 etc 밑에 섀도우에 있는 요 $6의 요 패스워드 정보하고 그죠? 패스워드 정보하고 뭐가 합쳐졌나요? etc 밑에 패스워드 요 루트하고 요 루트 요거하고 이제 합쳐진 거네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합쳐졌다고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테스트 06에 테스트 06에 여기 패스워드 파일이 있고 그다음 유저 아이디, 그룹 아이디, 그다음에 홈 디렉 이거는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서 갖고 온 거죠. 그거하고 이제 합쳐진 거다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에 요 해시 값을 집어넣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간단하게 얘기해서 여기 512 해시 함수를 사용한다. 그 다음에 솔트다. 그 다음에 512비트의
해시 값이 추가로 패스워드 파일에 집어넣어져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게 합쳐졌고요. 네, 확인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뭘 하면 될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존이라는 존더 리포 2를 돌려서 이제 실행을 하면 되겠어요. 자, 어떻게 실행을 하느냐? 존 마이너스 포맷은 크립트고요. 여기 보시면은 일반적으로 요 크립트라는 옵션을 씁니다. 크립트라는 그다음에 워드 리스트는 사실 입력을 안 해도 돼요. 그럼 디폴트로 유저 쉐어 밑에 존. 뭐요? 패스워드 리스트를 룩업을 합니다. 예, 생략을 해도 된다. 그리고 어떤 파일을 크래킹할 거냐? 템프 밑에 패스워드 우리 만들어 놨죠? 패스워드.txt 예, 합쳐놓은 거 etc 밑에 패스워드 파일하고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합쳐놓은 파일을 이제 크래킹을 하는 거죠. 존 더 리퍼로. 자, 이렇게 해서 리턴을 치면 이제 크래킹을 이제 하기 시작합니다. 예, 바로 되죠. 테스트 공사에 대한 패스워드는 이거고, 이거는 이제 등록을 해놨으니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 2, 3, 4도 있으니까 되는 거고, 테스트 03, 테스트 01, 테스트 01 다 루트도 이제 간단한 거기 때문에 딕셔너리 파일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크래킹 되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렇지만 테스트 05하고 테스트 06은 딕셔너리 그 파일에 없기 때문에 크래킹을 이제 못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딕셔너리 파일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테스트 05하고 테스트 06은 못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비밀번호를 만들 때 개인정보법 29조의 안정성 확보 조치를 보면은 복잡하게, 그러니까 8자리 이상으로 서로 다른 캐릭터, 뭐 숫자, 영문자, 그 다음에 특수문자, 이 세 가지를 조합을 해서 만들어라라고 이제 공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프로그래밍도 응용 프로그램을 만들 때 그렇게 이제 만들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렇게 복잡성이 있어야지 안전하다라는 걸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화면을 좀 클리어 하겠습니다. 존 한 다음에 show 템프 밑에 패스워드 탭 치면은 바로 그 파일이 나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렇게 치면은 크래킹 된 거 루트의 패스워드는 1, 2, 3, 4 이렇게 크래킹 된 거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또 show 한 다음에 etc 밑에 섀도우 파일을 바로 불러도 돼요. 바로 부르면은 etc 밑에 섀도우에 있는 그 패스워드의 그 원래 값, 인풋된 값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cat 루트 밑에 히든 파일 존이라는 히든 파일 디렉토리 밑에 존.pat이라고 생성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네, 뭐가 생성되는지 보죠. 네, 여기에는 여기 512 해시를 512비트 샤512를 쓴다라는 게 이제 있고 여기 솔트가 있고 그 다음에 해시 값이 있죠. 해시 값이 있는데 이 해시 값을 크래킹 값이 요게 이제 아웃풋으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에 돌릴 때는 이 파일을 지우고 실행을 해야지 에러가 안 난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자, 참고로 그러면 이 딕셔너리 어택을 이용해서 패스워드를 크래킹할 때 중요한 게 뭐가 될까요? 바로 이 워드 리스트예요. 그러니까 딕셔너리 리스트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 openworld.com 존이라는 여기에 들어가시면은 존 더 리퍼 프로 패스워드 크래킹에서 프로가 들어가면 프로페셔널이죠. 약간 돈을 요구하는 거죠. 상용이죠. 그래서 여기를 들어가서 보시면 이렇게 워드 리스트를 팔아요. 네, 구매하는 좋은 이유, 뭐 좋은 더 많은 컨텐츠, 뭐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 뭐 당신은 잘 잠을 잘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실행을 해놓고 잠깐 뭐 쉴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오픈월 월드리스트 컬렉션 풀 버전은 벌써 27달 약 28불 정도 되는 거를 지불하고 구매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양이 엄청 많겠죠? 그리고 이 파일은 인간이 비밀번호를 만들 때 모든 경우의 수를 전부 통계적으로 조사해서 이제 만들어 놓은 것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리눅스 패스워드 크래킹은 딕셔너리 어택이 실패할 경우에는 딕셔너리 아주 좋은
딕셔너리를 구매를 해서 실패할 경우에도 브루트 포스 어택으로 패스워드 크래킹은 이제 그 다음에 무차별 대입 공격을 하는 거죠. 모든 경우의 수를 이제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렇지만 브루트 포스 어택은 더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하지만 누가 일을 해요? 사람이 대입하는 게 아니죠. 컴퓨터가 일을 하는 거잖아요. 하기 때문에 이건 뭐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더라도 이 경우를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SHA-512 해시를 이용한 섀도우 파일을 브루트 포스 어택을 사용해 패스워드 크래킹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시간도 많이 모든 경우를 이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SHA-512 알고리즘을 사용한 해시 생성은 시간 소요가 많아서 경우의 수를 모두 대입하는 거의 불가능하다. 그래서 MD5로 해시 값을 생성해서 그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거는 권고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취약점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SHA-256 이상을 현재 정부에서 이제 권고를 하고 있는 거죠. SHA-256. 그러니까 256비트의 해시 값을 생성하는 게 그 이상을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SHA-512 같은 알고리즘 해시된 섀도우 파일을 크래킹할 때는 레인보우 테이블, 그러니까 무지개 테이블이죠. 이걸 이용을 해서 크래킹하는 게 더 효율적이다. 레인보우 테이블은 그러니까 해시 값을 미리 만들어 놓는 거죠. 예를 들면 1, 2, 3, 4에 대한 거를 SHA-512로 하면 512비트에 해당하는 해시 값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딕셔너리는 패스워드를 입력을 하는 비교 매핑을 하는데 해시 값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아예 해시 값을 만들어 놔서 그걸 축약을 해요. 아주 레인보우처럼 무지개 7가지 무지개처럼 이렇게 링크드 시켜 놓습니다. 링크드. 예, 링크드 시켜놔서 압축을 해놓는 실제 뭐 해시 값이 100만 개 정도의 생성한 게 있다고 그러면 그걸 축약을 해서 뭐 파일 사이즈는 아주 작게 만들어놔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100만 개 해시 값이 있게 됩니다. 예, 좀 이해하기가 약간 어려운데 그 기법이 바로 이제 레인보우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딕셔너리 어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게 안 되면 레인보우 테이블을 어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브루트 포스 어택을 하는 시도를 해커들이 하고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이 해커 입장에서는 이렇지만 이게 우리가 비밀번호에 대한 패스워드에 대한 취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를 또 순기능으로 검사하는 툴로서도 활용할 수 있겠죠. 내가 이 리눅스의 예를 들면 담당하는 어드미니스트레이터다. 패스워드가 제대로 만들어져 있나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이 존더 리포를 돌려서 확인하면 또 순기능으로 취약점 분석을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사실은 순기능의 입장에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근데 해커 입장에서는 이제 역기능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존더 리포라는 걸 이용을 해서 한번 해봤고요. 패스워드 크래킹 하려면 그러면은 뭡니까? 그 리눅스 서버를 실질적으로 로그인을 해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의 가정은 해커가 물리적 보안 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접근할 수 있을 경우에 가정에서 한 거죠. 그러면 리모트에서는 할 수 없느냐? 리모트에서 원거리에서도 패스워드 크래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메타스플로이시라는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잠시 쉬었다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